안녕하세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아마 낮에는 굉장히 더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오늘도 아침 새벽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가을 냄새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코로나가 이젠 다시 갈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는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쁘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바빴죠. 오전 강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저도 이제 또 포도주 한 잔으로 한 주를 마감할 텐데 이번 주는 우리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 새벽에 같이 오셔서 한 번은 5시 40분, 한 번은 6시에 같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분도 많은 어떤 의미를 가졌던 그런 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단단한 한 주였기를 바라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새로 한 주가 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거, 지나간 주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짐을 이 단단한 주말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당신 삶의 이야기는 얘기거리가 있는가? 당신 삶의 이야기는 얘기거리가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보험에 들거나 무언가를 살 때 그 무언가의 특성이나 그 무언가의 제품의 어떤 그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좀 같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내가 사고 싶어라는 어떤 그 충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보다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어떤 뭐 물체, 보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스토리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삶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주 어트랙티브하게 뭔가 어떤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만들면 되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강의 첫 단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있죠. 자, 마음 단단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연약 단계, 동요 단계, 믿음 단계, 콘크리트 단계. 자, 여러분의 단계는 지금 몇 단계일까요? 지금 오늘 강의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속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짚어보고 가자는 거죠. 내가 한 주 한 주 살면서 얼마나 단단해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가자고요. 지금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분, 아무런 실행도 없고 아무런 결심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동료나 믿음 단계, 이제 한번 해볼까? 근데 집에 가면 또 원래 안 되고 또 지금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한 주가 시작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원래대로 살다가 또 이번 그 주말 강의에 딱 오면 이 단단한 주말 강의에 오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동료 단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믿음이나 콘크리트 단계에 계실 겁니다. 생각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먼저 오늘 주제에 맞는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시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대추의 이야기를 쫙 써놨는데 저는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대추 한 알,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나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정말 대추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대추의 안에, 대추가 드디어 아주 파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물 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떤 이야기들을 쫙 썼는데 이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추 안에 어떻게 저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추가 크면서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고 또 무서리도 맞고 이런 어떤 대추의 큰 어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보면 대추가 그냥 보이질 않죠. 대추 안에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스토리를 보면 그냥 먹지는 못할 겁니다. 아, 이런 엄청난 스토리들이 들어있었구나. 그죠? 그러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까지 오기까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하고 저를 한번 패러디해서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패러디해서 제가 한번 시를 지어봤는데 보시죠. 단단아, 내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좌절 몇 개, 내 안에 두려움 몇 개, 내 안에 수백 권의 책. 내가 나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고민 몇 날, 내 안에 걱정 몇 날, 내 안에 새벽에 불암산 몇 날이 들어서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단아, 이제 세상이 너를 부르겠구나.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좌절이 있었을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책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그리고 혼자 고민을 어떻게 했을까? 걱정, 새벽이 불암산은 뭐지? 좀 이렇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의 이 스토리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대기업체에서.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의 삶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가 좀 단단해질 것 같으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자, 제가 2014년 9월 30일 날 회사를 나와서 홀로서기를 할 때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한번 홀로 서 보겠다. 50살까지는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냥 조직에 어울려 살았지만 이제 단독으로 홀로 서서 내가 뭔가를 어떤 배워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나왔을 때 좌절이 심했죠. 가장 큰 좌절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내 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과연 영향이나 있을까? 그 두려움, 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야, 차라리 어디 조그만 데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나 그런 생각들 속에서도 책을 읽었죠. 어떻게 읽었냐고 하면 하루하루를 끊어서 읽은 겁니다. 좋아, 내 인생이 책 읽다 끝나도 좋은데 오늘 내가 읽기로 한 책, 이 책에만 몰입해 보자라고 제가 아주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책을 계속 읽었던 겁니다. 100일 동안.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불암산을 매일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요즘 한 제가 2년 정도 그 송파에 있는 우리 가든파이브, 제 사무실에 있는 가든파이브 옥상에서 매일 108배 사명문 명상을 하듯이 불암산을 계속 오른 거예요. 거기서 스피치도 하고 뭐 성악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했죠. 왜냐고 하면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올라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왜?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어떤 스트림이 이렇게 설계가 서서 그리고 기초가 서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사람들하고 1대1로 뭔가 어떤 코칭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렴풋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 불암산을 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세상이 저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실보다 2배 정도 넓은 사무실로 제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0월 달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앞당겨서 9월 달 정도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분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 연세가 얼마나 되실 것 같을까요? 제가 강릉에서 강의가 끝나고 바닷가에 왔는데 여기 송정 앞바다입니다. 이 어르신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레미파솔라 지도인 줄 알았는데 나름 어떤 음악이었어요. 뭐 차이코프스키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무슨 노래인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죠?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0. 그러니까 침이 안 걸리려고 그러는 아니 그럼 86살 때 시작하셨던 얘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86에 저 바이올린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운이 좋아서 4년 후에 저를 만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영광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전에라도 하늘나라 가셨을 수가 있잖아요. 86, 뭐 지금도 우리도 아무도 내일을 모르지만 86이라고 하면 내일을 그렇게 기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엄청난 얘기거리 아닙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50대도 있을 거고 6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 뭔가를 한번 시작해서 내 삶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이제 늦었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올라간다면 다음 생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다음 생도 좀 변화가 있죠. 여기서 변화가 없으면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지금 뭔가라도 하시자는 얘기죠. 악기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아니면 자전거로 여행을 하든 뭔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스토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 좀 어렵다고 하면 지금 뭔가 어떤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 듯한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고통이 다가온다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지금 좋은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스토리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 뭔가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그 스토리가 좋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뭐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침이 많은 스토리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손정의 회장도 그랬고 마윈도 그랬고 뭐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삶에서 이런 스토리, 부침의 스토리들을 겪어서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좀 어렵더라도. 그죠? 자, 이 스토리는 어떨까요? 모닝입니다. 이게 제가 대기업 부장 시절에 그래도 고참 부장이었는데 모닝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거 웬만한 배짱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닝이 그냥 모닝이 아니고요. 아주 휠도 이쁘고요. 여기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에 아주 썬팅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가 좋았던 것은 이 앞에 이제 뭐죠?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제가 이 기어를 뒤에다 놓으면 아래다 놓으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후방 카메라가. 엄청난 차입니다. 저는 저런 차는 처음 봤습니다. 저걸 타고 다녔는데 뭐 정말 거리낌 없이 타고 다녔어요. 어떤 때는 한 6명이 타고 다녔습니다. 대리운전하고 뒤에 4명 타고 제가 타서 하계 내리고 중계 내리고 상계 이렇게 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골프 치러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처음에는 이 골프 치러 갈 때 제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다른 동반자의 차를 타고 갔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모닝을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어느 날 모닝을 갖고 골프장에 들어가는 거죠. 골프장에 들어갔더니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골프장에 들어가면 트렁크를 열어서 골프 클럽을 내려줍니다. 근데 저 차는 이 트렁크에 그 골프 클럽이 실리지 않거든요. 뒷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일하시는 분이 뒷문을 열어서 제가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뒷문 열라고 제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골프장 가면 뒷문 열라고 먼저 했죠.
근데 전 자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뿌듯했어요. 캐디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그 골프장에 모닝 몰고 오는 사람 봤냐고 했더니만 본인이 캐디를 한 15년 정도 하는데 한 번도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남들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좀 쪼다갖고 너무 좁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 그랬냐면 내 마음이 크지를 못할 때, 맨날 술 먹고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쫄리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를 쓰고 있다면 비록 모닝을 몰고 다녀도 자신 있는 거죠. 왜? 나는 내 삶에 스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시를 지은 건데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 맘 아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오직 존재하는 이 마음을. 만물은 모두 무상하니 지금 내게 온 온탕 냉탕도 연이 다 되면 없어지기에 끄달리지 않고 단지 좋은 인연만 짓는 이 마음을. 원한다고 되지 않고 탐한다고 오지 않고 단지 의도만 내어 될 대로 되라는 이 마음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으니 화낼 일이 없는 이 마음을. 말해 어찌 알겠어. 느껴봐야 그런가 하지. 내 마음이 지금 그렇소. 편안하지 않습니까? 삶의 얘기거리를 만들면서 가라는 게 이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즐기라는 거죠.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죠. 그럼 아무런 결과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란 얘기. 내가 하고자 한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비교함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느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과연 내 삶에 스토리를 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어트랙티브한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들일 정도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어떤 충동을 느낄 정도, 저 사람의 어떤 강의는 듣고 싶어, 저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할 정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안 쓰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몰입을 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가 조금 어려운 삶의 얘기를 쓰고 있구나 하면서 뭔가 좋은 스토리로 나가기 위한 행위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삶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힘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내가 주어진 시간 토탈로 풀리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내일 모레까지 내가 살고 있으면 감사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완벽하게 몰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의 스토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야기는 얘기거리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단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체면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상을 할 텐데 지금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앉아 계셔도 되고 누워 계셔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그 편안한 자세로 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마음을 쭉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한 자세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자,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자, 지금 상상 놀이를 하는 거니까 숨을 크게 들이쉴 때는 여러분들이 온몸에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후 내뱉을 때는 일주일 동안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쌓였던 찌꺼기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더 편안하고 느긋해집니다. 어떤 생각들이 끌어올리더라도 그대로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온몸에 집중하면서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머리, 양팔, 가슴, 배, 다리,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온몸의 힘이 쭉 빠진 그 편안함을 의식하면서 느껴보십시오. 온몸의 힘이 쭉 빠진 그 상태, 그걸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거예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10, 9, 더 깊게 8, 7, 더 편안하게 6, 5, 4, 3, 2, 1. 아주 깊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를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단지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그 편안함을 그대로 즐겨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로 그대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로 쭉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길을 걷거나, 혼자 생각하거나, 편안하게 있어 보십시오. 느긋하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얘기거리를 썼는가 하면 회상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얘기거리, 어떤 치욕적인 나쁜 얘기거리, 한번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얘기거리들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번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었는가 하고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살아갈 텐데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까 하고.
뿌듯한 삶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 상황을 느껴보십시오.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렵다면 지금의 상황이 좋은 스토리로 전환되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먼 훗날로 여러분들이 한 80세 된 때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십시오. 자, 그 먼 훗날 80세에서 지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 스토리도 다 지나간 80세에 쭉 느껴보시면 그 각각의 스토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스토리들은 뿌듯하게 느껴질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스토리들을 80살까지 살아온 스토리들을 뿌듯하게 바라보십시오. 제 강의 전에는 좀 밋밋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제 강의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쓰면서 살아온 그날을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뿌듯하게. 좋습니다. 자, 그 기분을 가지고 현재로 돌아와서 자, 이제부터 한 주를 정말 멋있게 자신 있게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그 느낌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한 주를 아주 멋진 스토리로 장식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스토리로. 내가 스토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면서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한 주일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날 텐데 깨어나도 그 뿌듯한 느낌, 그 뿌듯한 삶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십시오. 셋.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쭉 펴서 조금 단단해지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더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비걷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이 비걷기만 제대로 해도 삶이 좀 자신만만해지고 내 삶의 스토리를 쓰면서 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고 불행한 점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그런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비교하지 말라. 저보다 물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은 우리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감정들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에 떨면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그 불안한 감정이 큰 사건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불안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하다 그러면 조그만 내가 어차피 겪어야 될 불안이라 그러면 조그만 불안이 오는 거죠. 조그만 불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 이치를 한다면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 일을 맡는 거죠. 어떠한 일이라도. 그럼 내가 헤쳐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크릿이고 내가 생각하면 상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나는 과정에 충실하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걷기를 잊지 않고 다음 주 한 주간 비걷기를 잊지 않고 다음 주 9시에 오셨을 때는 내가 비걷기를 제대로 잘했구나 그런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단단을 세상에 알리고 지금 있어요. 알리고 있어서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라도 다음 달에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사무실을 한번 옮겨볼까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제가 꿈을 꾸는데 그건 욕망이 아닙니다. 의도를 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자 하는 의도를 내면 뭔가가 와서 제가 어떤 장소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꾸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한다, 다음 주에 이전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신다면 사람들한테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올라가면 거기다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니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좀 전해 주시기도. 왜냐고 하면 그걸 저를 어떤 홍보도 홍보지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요. 제 나름대로 매일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걸 좀 읽어보신다 그러면 좀 힘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주신다면 제가 좀 더 제 소명을 이행하는데 짧은 기간에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 학생 체면 심리 상담, 심리 코칭, 나를 확 바꾸는 여행, 실전 체면 전문가 과정, 스포츠 멘탈 코칭.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체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 원래는 2번이었는데 4분 정도가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체면, 그러니까 체면이 아니죠. 내 삶을 좀 단단히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알고 싶을 땐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메인이 체면이 되겠지만 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합 변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음 단단 이 어떤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 안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 꿈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하는 분들끼리는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 그런 어떤 그 숙제에 대한 삶의 숙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이후 다음 주 한 주를 자신 있고 당당하고 단단하게 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런 개인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